주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4급 교과서 한자어 두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 교과서 한자어는 기존에 보았던 교과서 한자어와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순서대로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단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기단은 기운, 기, 모일 단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기온과 습도가 거의 같은 공기덩어리를 말합니다. 기운, 기를 보겠습니다. 기운, 기는 기운, 기와 쌀, 미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기운, 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느낄 수 있는 공기나 기운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쌀, 미는 벼에 이삭이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쌀로 만든 밥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쌀에 기운을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운기와 쌀미를 합해서 기운이나 기세, 기우 등을 뜻하는 기운기가 되었습니다. 모일단을 보겠습니다. 모일단은 애운담 위와 오로지 전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오로지 전은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물레를 손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물레는 돌릴 때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애운담 위를 더한 모일단은 방추나 물레 실이 둥글게 감기는 모습으로 모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이다, 둥글다, 단체, 집단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단은 기운, 기, 모일단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기온과 습도가 거의 같은 공기덩어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기압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기압은 기운, 기, 누를 압으로 대기의 압력을 말합니다. 기운, 기를 보겠습니다. 기운, 기는 기운, 기와 쌀미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기운, 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느낄 수 있는 공기나 기운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쌀미는 벼에 이삭이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쌀로 만든 밥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쌀에 기운을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운기와 쌀미를 합하여 기운이나 기세, 기우 등을 뜻하는 기운기가 되었습니다. 누를 압을 보겠습니다. 누를 압은 실을 염과 흑토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실을 염은 집에 있는 개가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어 실증이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증을 염증이라고도 하죠. 누를 압은 여기에 흑토가 더해져서 입에 먹던 고기를 땅에 진 뭉개 놓는다는 의미에서 누르다, 억압하다, 진압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압은 기운기, 누를 압으로 대기의 압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농도라는 단어입니다. 농도는 짙을 농, 법도 도로, 용액의 묽고 진한 정도를 말합니다. 짙을 농을 보겠습니다. 짙을 농은 물수와 농사 농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중국에는 큰 강이 4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크고 긴 강이 양쯔강이고 두 번째로 큰 강이 황하강입니다. 양쯔강 유역은 옛날에는 무척 덥고 습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의 문명은 황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중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황하를 낀 기름진 평야지대를 뜻하는 것으로 이 땅을 놓고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 왔죠. 황하는 지도를 보면 이러한 안석 괴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급격히 방향을 틀며 세차게 흐르는데 이때 황토고원에 있는 유기질이 풍부한 어마어마한 양의 황토를 쓸고 내려와 중하류에 쏟아놓게 되지요. 그래서 토질이 비옥하고 고대에 좋지 않은 농기구로도 쉽게 땅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황하는 황토가 섞인 누런 강이라는 뜻인데 짙을농은 이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유기물이 풍부한 누런 강물로부터 색이나 밀도, 맛 등이 진하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색이 짙다, 맛이 진하다, 깊다 등의 뜻입니다. 법도 도를 보겠습니다. 법도 도는 집엄과 스물입, 또 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고대의 치수는 뼘이나 팔뚝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집의 크기를 재고 손으로 재는 것이 20번에 달할 정도로 정확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정확과 공정이 필요한 법도라는 뜻이 생겼고 도구나 자, 횟수 등의 의미와 또한 그 의미가 확대되어 헤아리다라는 뜻도 생겼는데 이때는 탁으로 읽습니다. 제도, 태도는 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탁지부는 대한제국 때 정부의 재무를 담당했던 부서로 돈을 헤아려 지출하는 부서로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도는 짙을 농, 법도 도로, 용액에 묽고 진한 정도를 말합니다. 도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도체는 인도할 도, 몸체로 전기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말합니다. 인도할 도를 보겠습니다. 인도할 도는 길도와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길도를 보면 길도는 쉬엄쉬엄 갈 착과 머리수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쉬엄쉬엄 갈 착은 다니다 돌다를 의미하는 단일 행에서 오른쪽이 줄어든 부수인 조금 걸을 척과 발을 의미하는 그칠 치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길 가는 모습을 형상한 글자입니다. 이 부수가 쓰이는 글자는 가다, 달리다 또는 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수는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위는 뿔을, 아래는 코를 그린 것으로 머리를 뜻하고 임금 또는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쉬엄쉬엄 갈 착과 머리수가 합쳐진 길도는 사람이 가는 곳이 길이다라는 의미에서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른 길이라는 의미에서 도리나 도덕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도리라는 의미의 길도에 손을 의미하는 마디촌이 더해진 인도할 도는 잘 지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끄다, 인도하다의 뜻입니다. 몸체는 뼈골과 풍년풍의 결합자입니다. 뼈골은 머리뼈와 어깨뼈 그리고 가슴뼈를 그린 모습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살을 의미하는 육달월이지만 살의 의미는 현재는 없어졌기 때문에 뜻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풍년풍은 굽을곡과 콩두가 위아래로 연결된 글자인데 콩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굽이 높은 제기인데 그 그릇 위로 수북하게 진열된 음식이나 곡식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다, 가득하다, 풍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체는 뼈골과 풍년풍이 합쳐진 글자로 뼈와 풍성한 살이 합쳐져서 몸을 이룬다는 의미로 몸, 신체, 물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뜻에서 몸체의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체는 인도할 도, 몸체로 전기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 두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단은 기운, 기, 모일 단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기온과 습도가 거의 같은 공기 덩어리를 말하고 기압은 기운, 기, 누를 압으로 대기의 압력을 말합니다. 농도는 짙을 농, 법도 도로, 용액의 묽고 진한 정도를 말하며 도체는 인도할 도, 몸체로 전기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